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 세계 무역 데이터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무역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소스는 거의 유일한 소스는 UN에 있는 컴트레이드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무역 자료라는 것이 뭐 그냥 국가별 수출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국가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상세한 제품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HS 코드라 그래서 여기서 HS 코드가 관세청 같은 경우는 두 자리, 네 자리, 여섯 자리, 열 자리 이렇게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아주 세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UN 컴트레이드는 두 자리, 네 자리, 여섯째 자리까지 무역 데이터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리, 네 자리, 여섯 자리가 뭐냐면은 HS라 그래서 우리 이제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모나이즈 시스템이라는 HS 코드를 사용할 때 두 자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가장 집합적인 거. 그래서 전기전자, 산업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네 자리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내에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섯 자리는 고기 내에서도 조금 더 세세한 예서 SSD라든지 뭐 낸드라든지 뭐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데이터인데요. 이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유엔 컴트레이드에서 실제로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받으려고 그러면 현재까지 보면 한 200기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50기가 제가 듣기로는 제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뽑아본 적은 없었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를 좀 보면은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이 컴트레이드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광범위하고 그러기 때문에 유료인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 프리미엄 인디비주얼이라서 요것은 연간 구독료가 한 2,000불 정도 되고 쿼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떤 조건문을 해서 데이터 뽑는 게 한 번 조건문을 제시할 수 있는 게 5,000번까지 하루에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비싸지면 6,000불짜리도 있고 12,000불짜리도 있게 하죠. 근데 물론 여기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건수가 한 500건으로 프리미엄보다 한 10분의 1 정도 되죠. 근데 이 조건문을 우리가 잘 만들면은 500개 정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쓸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R에서는 컴트레이드 R이라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UN 컴트레이드 in R 이렇게 해보면은 두 번째 보면 GitHub에 보면은 요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컴트레이드 R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UN으로부터 그 인증키 같은 걸 좀 받아야 되죠. 라이센스 키 같은 거를.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받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어센티케이션이라 해서 요 가서 서브스크립션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UN 사이트 가가지고 컴퓨터 유엔 가가지고 그 로그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로그인 같은 걸 해서 그러니까 일단 등록을 한 상태에서는 저 같은 이제 구글로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마이 컴트레이드 이렇게 하고 여기 한번 가볼게요. 마이 프로파일로. 자, API 익스플로러를 한번 여기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덕트라고 나오죠, 그렇죠? 프로덕트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사용할 프로덕트는 뭘 할 거냐면요. 프리 API를 쓸 거예요, 우리가. 프리 API를 쓸 건데 이게 프로덕트 보시면은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프리 APIs 뭐 여러 가지 프리미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프리 API를 찍어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컴트레이드 V1이라는 것을 여기서 카피를 하셔가지고
여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엔터를 치시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게 나올 겁니다. 저는 이미 여기 보시다시피 저는 액티브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컴트레이드 V1이라는 거에 그 라이센스 키를 받아서 이제 컴트레이드 R이라는 RS의 패키지를 가지고 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하는 방법은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글에서 UN 컴트레이드 in R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이 첫 번째는 그냥 패키지 설명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되어 있는 거 해가지고 여기서 어텐티케이션 가서 여기 가서 그래서 계정을 만들고 UN에서 계정을 만들고 컴트레이드 R UN 거기 가서 프로덕트를 선택해서 프리 API를 선택해서 이렇게 등록하면 된다.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키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좀 컴트레이드 R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패키지 이름은 컴트레이드 R이에요. 그래서 R에서 컴트레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set primary 컴트레이드 key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프로덕트를 free API를 컴트레이드 V1을 선택해서 하면은 거기 라이센스 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자, 그래서 컴트레이드 R이라는 패키지는 여기 R 패키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쭉 나와 있습니다. 뭐 get data라든지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요거를 제가 찬찬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컨트리가 뭐 있는지를 좀 대상 국가들이 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컨트리 코드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리 코드를 컨트리 네임으로 저장시켜라 이렇게 보면요. 여기 보신 것처럼 쭉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아이디는 이게 숫자로 된 게 있고 컨트리 있고 ISO3 이게 좀 많이 쓰이죠. ISO3로 국가 코드에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KOR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세 자리 된 ISO3 코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보시면은 요거 한번 볼게요. 이 ISO3가 이제 일반적으로 국가명이 되는 거니까 ISO3로 보면은 국가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은 295개의 국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랭스로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냥 보면은 565개 국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여기 보시더라도 보세요. 아세안 같은 경우는 12번에 있는 아세안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 코드는 아니죠. 집합적으로 해서 뭐 알포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은 그냥 고유한 국가로 봤을 때는 한 295개가 있고 이런 애그리게 집합적인 국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넣으면은 한 565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주로 사용할 거는 HS 코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HS 코드는 컴트레이드 R에서는 city get reference table이라고 그거 있는데 요거를 한번 HS 코드라고 한번 여기다 저장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HS 코드가 8262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보면 토털이라는 것은 토털 모든 뭐 H6 커머디티 이건 뭐냐면은 HS 코드가 6자리로 이게 가장 세분화된 거 요걸 다 합친 거를 토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 있어요? 01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세요? 0101 돼 있고 그 다음에 010110 이렇게 해서 2자리, 4자리, 6자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세분화될수록 더 품목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토탈을 빼고 나서는 가장 높은 단위의 그 HS 코드는 2자리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뽑을 때 두 자리도 뽑을 수 있고 네 자리로 뽑을 수 있고 여섯 자리로도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자리로 뽑는 두 자리 그 HS 코드로 품목을 뽑는 방법하고 네 자리를 어떻게 뽑는지 좀 우리가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HS 코드 보면은 여기 보면 8262개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까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데이터인지. 자, 우리가 국가가 그냥 집합제 말고 그냥 295개를 뽑았다 그래 보시죠. 255개의 국가가 있고 품목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아까 뭐라 했죠? 이게 8262개. 262개. 그러면은 요거 합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곱하기니까 는 요거 곱하기 요거가 있죠. 자, 요것만 하더라도 갑자기 차원이 200만 개가 되죠. 근데 국가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또 국가는 이게 수출 국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수입 국가가 있을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게 대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자료가 좀 방대해지면서요. 그 다음에 또 기간이라는 것도 뭐 한 시점에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기간이라는 걸 만약에서 12개월을 딴지다 그러면 이것은 요거 곱하기 12 이렇게 되니까 데이터가 이 자체로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출 데이터는 되게 복잡하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거를 뽑으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뽑고 모든 기간에 하면 몇백 기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일단은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게 좀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 필요한 국가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HS 코드라는 거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 토탈은 빼고요. 두 자릿수, 네 자릿수, 여섯 자릿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HS 코드에서 그냥 두 자리만 뽑아내고 네 자리만 뽑아내고 여섯 자리만 뽑아내고 이런 걸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 코드에 의해서 데이터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HS 코드는 모든 게 다 있는 거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9번이라고 정의되는 게 있거든요. 두 자리일 경우에는 99번, 네 자리일 경우에는 9999, 여섯 자리일 경우에는 9999, 99 이렇게 돼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의되지 않은 아이템이니까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두 자리를 만들자. HS2를 만드는데 요거는 우리가 전체 모두 있는 HS 코드를 이용할 때 필터라는 걸 줘서 조건문을 줘가지고 이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 여기 보세요. 이 아이디가 이 HS 코드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에서 문자의 크기가 두 개인 두 개인 것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인 거를 뽑으면은 그래서 이 아이디의 글자 수가 두 개인 거를 뽑으라는 얘기죠. 뽑아라. 그리고 필터로 해가지고 아이디에서 99가 아닌 것만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HS 코드가 이렇게 쭉 복잡하게 쭉 돼 있는데 이거 다 뽑을 필요 없이 요 중에서 아이디하고 텍스트만 뽑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HS2라고 저장을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보시면은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아이디 보시면 다 두 자리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풀 HS 코드 중에서 HS2 코드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보면은 HS2에서는 우리가 조건문을 줘서 이제 코드를 뽑아낼 때는 UN 컴퓨터에서는 ID 기준으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ID라고 뽑은 거 있죠. 그래서 일단 이거 어떻게 되나 볼게요. ID 공유한 거 보니까 97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두 자리로 HS 코드 2디짓으로 뽑을 때는 이게 97개 아이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HS2 말고 HS2 names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HS2에 있는
요 아이디만 뽑아서 우리가 HS2 코드라고 이름을 HS2 네임이라고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HS2 names라는 거 한번 쭉 출력을 해보면은 그 HS 코드 두 자리에 해당되는 것만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냐면 가장 집합적인 거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볼게요. 85번 예를 들면은 여기 전기전자 있죠, 그렇죠? 전기전자 하는 게 85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네 자리 HS 코드 뽑는 방법은요, 우리가 전체에 가지고 있는 HS 코드 중에서 그 글자의 크기가 네 자리인 거, 그렇죠? 네 자리인 걸 선택하고, 네 자리일 경우는 999일 경우에는 요거는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이 요거는 제가 좀 다르게 좀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 네 자리를 한번 보세요. 네 자리 보면 아이디가 있고 텍스트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parent라고 있죠. parent라는 것은 이 네 자리는 이 위에 있는 두 자리 어디에 속하느냐 이렇게 하면 여기는 두 자리로 따져보면 이 01 내에 있는 0101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arent라는 것도 우리가 자료를 뽑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네 자리를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검색해서 뽑으라 그러면 에러가 나거든요. 워낙 조건문이 아이템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컴트레이드에서는 4000바이트인가 조건문이 4000바이트를 넘어가면은 에러가 나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네 자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두 자리끼리 그룹핑해서 두 자리 내에 있는 그 서브로 있는 네 자리끼리 그룹핑해서 뽑아라 이렇게 조건문 하면 에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parent라는 것을 우리가 좀 킵해가지고 이 네 자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쭉 이게 되죠. 아까 여기 보시면은 뭐 아까 8호가 전기전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기전자도 모터라든지 뭐 이렇게 뭐 발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더 이렇게 생생하게 나온 게 네 자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자리 되는데 이걸 보면은 네 자리를 가면 1265개가 아이템이 있는 거죠. 아까 두 자리는 몇 개라 했죠? 97개였죠. 그래서 HS2 디지트로 하면 좀 집합적이기 때문에 97개가 있는데 네 자리만 되더라도 이거는 그 1265개로 한 10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HS4 names를 또 보면은 이렇게 맞춰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죠? 몇 개 했는데 아까 한 것처럼 이게 65개가 저장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6개짜리는 어떻게 뽑아내겠어요? 아까 한 것처럼 이게 아이디의 숫자가 6개인 글자 수가 6개인 걸 선택해서 그 다음에 99999 이게 입력이 안 된 거를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뽑아가면은 이것도 HS6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6자리로 하면은 그 품목수가 6860개로 상당히 크죠. 근데 아까 똑같이 이런 것처럼 이제 이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HS 코드 되는 것만 저장을 하면은 그 제조에서 각각의 네임즈라고 저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유엔컴트레이드에서 HS 코드를 제공하는데 이거를 두 자리 단위로, 네 자리 단위로, 6자리 단위로 이렇게 뽑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HS4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요걸 다 뽑을 게 아니라 이게 보시면 아까 여기 보시면은 1265개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업 85 그러니까 전기전자에 해당되는 거에 서브 아이템만 뽑아보고 싶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스트링 디텍트라고 타이즈버스에 있는 그런 함수인데요. HS4에 내에 있는 보세요. HS4의 ID라고 있죠, 그렇죠? HS4의 ID인데 이것이 85로 시작하는 것만 뽑아보자. 그러니까 네 자리지만은 85로 시작하면은 85 두 자릿수 85 산업의 서버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꺽쇠를 표시하면은 이렇게 뽑아집니다. 그래서 H485라고 이렇게 되면은 아이디가 85로 시작해서 쭉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확 줄어들어요. 이거 볼게요. N로 H 이렇게 하면 49개로 확 줄어들죠. 원래 네 자리가 뭐였어요? 1265개였죠. 근데 이 85 산업, 전기전자 산업에 속하는 서브 아이템을 보면 49개들 확 줄어들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85 또는 86으로 시작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꺽쇠라는 거는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로 시작하거나 또는 조건문을 해서 이 86으로 시작하는 거 여기 뽑아내자. 그래서 H4, 85, 86 이렇게 하면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디로 네 자리긴 하지만 80으로 시작하는 거랑 86으로 시작하는 걸 다 뽑아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58개. 원래는 85만 뽑으면 49개인데 85, 87개면 58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잘 뽑아내는 방법은 뭐냐면은 만약 85로 끝나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다 85로 시작하거나 86으로 시작하는 거였죠. 근데 85로 끝나는 걸 찾고 싶으면은 85 다음에 달러라는 표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85.2라고 한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85로 끝나는 거는 우리 아이디 딱 하나 있죠. 여기서 네 자리 수 중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시작을 나타내는 꺽쇠, 그 다음에 끝을 표시하는 달러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85가 들어간 게 다 뽑혀요. 85all이라고 했는데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2850 같은 경우도 85가 중간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작해도 상관없지만은 85가 들어가면 다 뽑아내니까 이렇게 뽑으면은 좀 안 되겠죠. 왜냐면 이 산업별로 우리가 두 자리로 85에 되는 그 밑에 있는 8호로 시작하는 네 자리를 뽑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2580 이런 거 들어가면은 우리 전기전자랑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나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일단은 그래서 HS 코드가 뭐가 있는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국가도 아까 봤을 때 보면은 이 컨트리 네임 있죠. 컨트리 네임이라서 여기서도 뽑아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정을 안 하면은 여기서는 모든 국가들의 데이터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이거는 ctgetData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어디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데이터를 좀 약간 빨리 뽑기 위해서 한번 예제를 들어볼게요. ctgetData라는 함수를 주면은 데이터를 뽑는데, 리포터는 뭐냐면은 우리가 리포터가 어디냐, 기준 국가가 어디고 대상 국가는 어딘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한국 기준으로 해서 상대국은 전 세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ommodity Classification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무역 데이터 기준, 표준이라는 것은 HS거든요. Harmonized 시스템이기 때문에 Harmonized 시스템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주기는 어떻게 할 거냐? 연도별 자료를 뽑겠다. 그 다음에 아까 HS2 네임즈는 우리가 뽑았었죠. 이렇게 97개죠. 그래서 커머디티 코드는 두 자리를 해서 뽑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 연도는 2020년부터 2024년 이렇게 해서 20, 21, 22, 23, 24 5년치를 뽑는 거죠. 그 다음에 플로우 디렉션은 수출과 수입 그거 다 자료를 다 뽑겠다 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데이터 1이라는 게 저장이 되고요. 자, 이걸 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요. 여기서는 그 UN 컨트롤에서는 무료 버전의 경우는요. 이게 UN 컨트롤에서는 이 데이터를 뽑는 게 12기간으로 한정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월별 자료를 뽑을 경우는 12개월치밖에 안 되고요. 연도별로 따진다 그러면 연도별 데이터를 뽑을 때는 12년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12년보다 더
긴 기간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고 싶잖아요. 이랬을 때는 요거를 기간을 12기간이 안 되게 해서 두 개를 따로 한 다음에 이걸 합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1이라는 것은 202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대전 세계 수출과 수입 대를 뽑아라. 품목은 오른쪽에 있는 이 97개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2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기간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위에 거는 뭐죠? 2020년부터 24년까지. 그래서 이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뽑은 다음에 요거를 밑으로 붙이면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뽑을 수 있겠죠. 그렇게 그런 데이터가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1, 데이터 2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작업하는 이 유엔 컴퓨터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이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다 실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3는 10년부터 9년까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다 합치면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그죠? 아, 이것도 이제 데이터 4까지도 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잘라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엔 컴트레이드에서는 기간상으로 따졌을 때 최대한 뽑을 수 있는 기간이 12기간이다. 그렇죠? 그런데 90년부터 2023년까지 가면은 12기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서 데이터 1, 2, 3, 4 해가지고, 자, 이걸 밑으로 붙이는 거죠. bind rows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본 것처럼 m 데이터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2020년도 나오고 쭉 하다 보면은 뭐 1999년 이렇게도 데이터 다 나오겠죠. 나중에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걸 막 프리퀀시 타입 코드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딱 보이는 게 레퍼런스 이유는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또는 피리어드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레퍼런스 이유하고 리포터 ISO, 이거는 내 대상국과 한국을 뽑으라 했죠. 그 다음에 파트너도 필요하겠죠. 파트너 ISO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 디스크립션이라는 것은 수출이냐 수입이냐 요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잠시만요. 쭉 가보면은, 그렇죠. 여기 플로우 디스크립션 보면은 이게 수출인지 수입인지 이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primary value라는 것은 각각의 수출의 값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 보시죠. primary value는 여기서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MD 코드, 자, 여기서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뽑은 다음에, CMD 코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HS 코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죠. CMD 코드라는 거, 여기 보시면은 이게 HS2 코드고, CMD 디스크립션이라는 것은 요거에 대한 그 각각의 2D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요 아이템만 뽑아서 레퍼런스 이어를 데이트라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리포터 ISO를 그냥 리포터라고 하고,
파트너 ISO를 그냥 파트너라고 정하고 플로우 디스크립션을 그냥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밸류를 그냥 밸류 그 다음에 CMD 코드는 그냥 HS2 코드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M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까 복잡한 것보다 좀 많이 줄었죠. 그렇죠? 파트너라는 이름이 W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월드로 바꿔주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replace라는 함수를 줘가지고 파트너를 replace 할 건데 이 M 데이터의 파트너가 W00이면은 이걸 월드로 바꿔라.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W00이 월드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의 전세계 대상 수출입 같은 거를 이거 그다음에 품목별로 항목별로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좀 우리가 어느 정도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보실 게 뭐냐면은 M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수출 수입 밑에 수출이 있고 막 이렇게 이게 좀 별로 안 예쁘죠. 우리가 변수처럼 수출 수입 이런 식으로 이걸 좀 이렇게 이거를 타입이라는 것을 좀 펼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함수는 뭐냐면 스프레드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를 해서 M 데이터에 있는 타입을 그렇죠? 타입을 다시 보세요. M 데이터에 있는 타입을 이제 오른쪽으로 스프레드 시킬 건데 여기 임포트 엑스포트에 넣는 값들은 각각의 밸류 값을 넣어라. 밸류를 이렇게 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아까는 타입으로 해서 수출 수입 그다음에 값이 있었는데 밸류가 있었는데 요렇게 좀 변환을 시키니까 연도별로 한국의 대전세계 수출과 수입을 이렇게 값을 그 HS2 품목별로 이렇게 우리가 뽑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일단 relocate라는 함수는 그냥 날짜 국가별로 이렇게 좀 relocate를 한번 시켜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M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돼 있고요. 그렇죠? 전 세계 대상으로 HS2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M 데이터는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했을 때는 조건문은 HS2 코드상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HS 코드 2가 뭔지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알려고 그러면 여기다 좀 이름을 추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HS 코드라는 게 원래 뭐였죠? HS 코드가 전체 다 있는 거였죠. 그렇죠? 요 중에서 그냥 ID 텍스트만 선택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ID 텍스트만 선택해서 이 ID에 글자가 두 자리인 거, 그 다음에 99인 걸 빼고, 그래서 이걸 이제 ID를 HS2로 다시 저장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랑 원래 있었던 데이터랑 같이 머지를 시켜버리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M 데이터에서 이름이 추가가 되겠죠. 잠시만요. 그렇죠. 여기 텍스트라는 게 새로 생겨서 이게 각각의 뭐에 해당되는지 그렇죠. 이렇게 좀 이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1999년부터인가요? 90년부터 2020년까지의 2024년까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최근 거 있는 것까지는 데이터를 뽑았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우리나라 10대 수출품과 10대 수입품이 얼마인지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룹 바이 데이트로 해서 각 연도별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일단은 수출과 수입을 여기 한번 보세요. 그 M 데이터 2를 보시면은 숫자가 되게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10의 구승으로 이거 한번 수출만 볼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렇죠? 이거는 품목별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그냥 10의 구승으로 나눴어요. 10의 구승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10의 6승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 구승이라는 얘기는 이게 빌리언이 되는 거죠. 그 빌리언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이렇게 해보자.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조금씩 이제
10억 단위로 달러 단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전환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총액을 구하고 싶어요. 총액을 구하기 전에는 일단은 날짜별로 연도별로 해서 그 전체 엑스포트 전체 총액을 구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EX5이라고 하고 IM5이라고 수입 이런 거를 다 연도별로 총 수출액과 총 수입액을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수출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날짜와 수출은 마이너스 붙은 얘기는 뭐냐면요. 수출액이 큰 거부터 정렬을 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M데이터 사용하는데 날짜별로 정렬을 하고 수출 금액은 큰 거부터 정렬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랭크를 구해서 랭크가 1위부터 10위까지만 뽑아내자죠. 그 다음에 언글립하고 그 다음에 S2와 날짜와 수출 텍스트는 아까 이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었죠. HS2 코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랭크 같은 걸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이걸 코렉스라고 저장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다 보신 것처럼 90년도에서는 수출이 85번 항목이 랭크가 1위였고 2였고 그래서 10까지 쭉 이렇게 뽑혔죠. 그 다음에 91년부터도 1, 2, 3, 4 수출 10대 품목이 하고 92년도 이게 10위가 뽑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가 총액을 수출 총액, 수입 총액을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대 수출품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뽑았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총액에서 수출 총액에서 10대 수출액의 합을 빼면은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더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코렉스라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연도별로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구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10썸이라고 한 거는 이 10대 수출 품목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코렉스를 이용하는데 연도별로 그룹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코렉스 10썸이라는 것은 그 각각 연도에서 10대 품목의 합을 구해서 그 코렉스 썸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코렉스 썸이라는 거 보면은 90년에는 43.8, 91년에는 48.8 이렇게 해서 2022년까지 각 연도별로 10대 주 품목의 합이 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입도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거는 뭐냐면은 코렉스 코림 템플 해서요. 이것은 이제 EX5, IM5이라는 것은 전체 수출품, 전체 수입품의 합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코렉스 10썸이라는 것은, 코림 썸이라는 것은 10대 수출 수입품의 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코림 템프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될 거예요. 전체 수출액이고 10대 수출액의 합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10대 수출합을 빼면은 뭐가 되겠어요?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은 코렉스 아더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서 보면은 엑스포트라는 것은 이 항목에서는 그 E5에서 전체에서 10대 품목을 뺀 거로 정의하는 거죠. 여기서 해서 코렉스 아더라는 것을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HS2 코드는 우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더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아더의 설명이라는 것은 그냥 기타 10대 품목이 아닌 기타 품목이다. 요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코렉스는 10대 품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코렉스 아더라고 10대 품목이 아닌 것들의 합 이걸 우리 해서 바인드 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EX5이라는 것을 붙일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이제 금액으로 했었지만 이제는 비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M 코렉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각 90년대부터 각 연도별로는 그 수출액의 총액은 동일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각 아이템의 수출액에서 전체 수출액을 나누면은 이 랭킹별로 이게 그 해당 연도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걸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mcorex를 이용하는데 쉐어라는 거를,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각 아이템의 엑스포트 금액에서 전체 금액으로 나눠서 100을 곱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이게 비중을 구해자. 그렇죠? 여기 보시면 쉐어라는 거에서 이게 64.7에서 전체 수출액 64빌리언에서 14빌리언이니까 이게 쉐어가 한 22.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write xlx라는 걸로 해서 엑셀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뭘 할 거냐면요, 각 연도별로 수출액 비중이 어떤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mcorex 보시면은 전체 90년, 91년 이렇게 연도별로 다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그 다음에 가장 최근 연도 요거까지 한번 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EX1990, 그러니까 1990년에 수출이라는 것은 우리 mcorex 전체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날짜는 1996년만 선택을 하고, 그래서 데이트하고 텍스트라는 것은 그 HS 코드의 이름이죠. 그렇죠? 이름하고 그다음에 쉐어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쉐어 단위로, 비중 단위로 정렬시켜서 이렇게 좀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다 동일하니까 이렇게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얘서 EX1990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서 날짜는 1990년이고 이 보시면은 쭉 나오죠. 그죠? 쉐어 아더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이제 여기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제 비중별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레이블링을 하려고 해서 EXLab 1990이라는 것은 1990년에 있는 쉐어에다가 퍼센테이지 추가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그 랩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걸 좀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요 그림은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이 GX 그림, 그러니까 1990년에 수출 그림이라는 것은 이 1990년 데이터 파이널이라는 것은 그 레이블링까지 합친 거. 그래서 요거를 뭐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살짝 불러볼게요. 잠시만요. 뭐 비어포트가 0인 차원이다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이 그림을 요 화면에다가 넣기에는 너무 그림이 크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의 트릭은 뭐냐면은 폰트 크기를 좀 줄여주면은 그림을 미안합니다. 이렇게까지 줄여야 되네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990년에
우리나라 10대 수출품 그리고 제외한 나머지를 아더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막대 그래프로 비교를 해서 연도별로 비중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유엔 컴트레이드가 전 세계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업데이트가 상대적으로 좀 느린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4년이긴 하지만은 그 현재로서 우리 오픈 API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가장 최신의 기간이 2022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나라 2020년에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전기전자 부분이 한 30.8% 차지하고 나머지 이렇게 순수 아더를 제외한 2위는 자동차 산업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연도별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뽑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두 자릿수 데이터를 뽑았죠. 이제는 이제 네 자릿수 데이터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자리 뽑는 방법에 대해서 했었죠. 우리가 전체 HS 코드 HS 코드는 아까 뭐라죠? 이렇게 데이터를 했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근데 네 자리를 뽑을 때는 한꺼번에 네 자리가 안 뽑아지거든요. 왜냐면 아까 것처럼 네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자리에 해당되는 아이템 코드를 다 집어넣어서 검색을 해주면은 유엔 컴퓨터에서 에러가 나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루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게 콜이 500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 조건문 했을 때 4096바이트를 넘어가면 또 에러 메시지를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네 자리가 있을 때 이 네 자리를 두 자리 안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두 자리 단위로 잘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뽑으려고 그러거든요.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좀 이따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네 자리 여기 보시면 ID가 있고요. 뒤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parent라고 있죠. 이 0102는 여기서 상위 HS 코드가 01인 두 자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걸 좀 약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두 자리 뽑는 것도 했었고, 그렇죠? 네 자리 뽑는 것도 아까 했었죠, 그렇죠? 여섯 자리 뽑는 방법도 똑같이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했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달라지는 거는 뭐냐면요. 자, 아까 여기서 보면 HS2 names는 아까 97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이 잠시만요. 지금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H2 names 보시면은 이게 아니라 이게 대문자로 돼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자로 했을 때 HS2 names라는 97개 2디짓짜리가 있죠. 자, 요걸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수출과 수입 똑같이 이제 수출 단위로 수입 단위로 다시 뽑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그 HS2EX라는 것은 이렇게 코드만 들어간 거죠. ID 그러니까 HS2 디짓 된 거. 그래서 요거의 이름을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parent라고 지정을 할 거야. 자, 이거 왜 parent를 하는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네 자리를 할 건데 네 자리를 뽑을 때 한꺼번에 다 네 자리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은 이 HS4 names라는 것은 천 몇백 개가 있었잖아요. 그 천 몇백 개를 쭉 나열해서 이걸 다 뽑아라 하면은 이 조건문의 길이가 길어져 가지고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라서 네 자리를 뽑고 싶은데 이 자르는 기준이 뭘로 할 거냐? 이거는 그냥 HS2가 97개니까
그 97개에 해당되는 각각의 2디짓의 밑에다가 네 자리를 그 2디짓이랑 동일한 네 자릿수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뽑아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H4EX, H4IM이라는 것은 HS4랑 HS4가 뭐죠? 자, 보여드릴게요. 다시. HS4는 네 자리 들어간 모든 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세요. HS4라는 것은 네 자리 되는 거고, 텍스트가 있고 패런트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요거랑 이거랑 H2EX 있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던 요거랑 그냥 합쳐버리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이제 합쳐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합쳐지고. 그래서 0102는 0102 네 자릿수는 두 자릿수 따지면 01에 속한다. 이렇게 좀 그룹핑할 수 있죠. 0309는 2디지로 따지면 03에 해당된다. 요걸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265개,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1265개 있죠. 그래서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1265개를 한꺼번에 뽑으려면 에러가 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HSEX 코드라는 것은 H4EX에 있는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 그렇죠? 이것도 126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265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제가 죽여놨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뽑아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살려볼게요. 자, 지금 하는 건 뭐냐면은 한 연도에 HS4EX 코드, 그러니까 수출 자료를 뽑기 위해서 수출 자료 네 자리를 뽑으려고 하는데 2020년 한 해만 뽑고 싶어요. 그래서 플로우 디렉션도 엑스포트만 이렇게 하나로, 그래서 CT 게이트 데이터라는 걸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거 한번 그냥 쳐볼게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CT build request라고 your request exceed 4 kilobyte or 4096 characters, which is upper limit of the computer API. 그렇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지금 아까 HS4 코드만 하더라도 1265개가 있고, 그렇죠? 1265개가 있고, 그렇죠? 1265개가 있고, 요거 바이트로 따져보면 훨씬 더 넘겠죠. 1265개 이렇게 하니까 4000바이트가 넘어오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뽑혀진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요. 일단은 여기다 추가하는 거는 그냥 이름을 추가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 보시면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자, HS4가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HS4는 지금 이렇게 ID 텍스트 페런트라고 있죠. 자,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이 페런트 밑에 아이디를 다 밑으로 집어넣고 싶어요. 그룹핑을 해서. 이제 그걸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스플릿이라는 걸 해서 HS4에 있는 아이디를 스플릿 할 거다. 그렇죠? 이 아이디를 나눠버릴 건데 뭔 기준으로 할 거냐? 페런트라는 기준으로 스플릿 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를 스플릿 하는데 그 기준은 H4에 있는 페런트 기준으로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HS4 스플릿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리스트로 나와요. 자, HS4 스플릿 하니까 0104부터 97까지, 그죠? 2디지트 기준으로 스플릿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 원내에는 이 01로 시작하는 네 자리 캐릭터가 있고, 02로 시작하는, 02는 이제 02로 시작하는 캐릭터가 이렇게 서브 네 자리 캐릭터가 이렇게 쭉 들어왔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는 1265개 4개
HS4 코드, 네 자릿수 코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뽑아라 하려고 하니까 에러 난다 그랬잖아요. 바이트, 조건문의 바이트 넘어가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 스플릿해서 두 자릿수로 그룹핑을 하니까 이 각각의, 그래서 80, 제일 많은 80으로 한번 볼까요? 이 전기전자였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룹핑해서 2D 단으로, 그러니까 HS 두 자리 기준으로 걔네들끼리 그룹핑해서 그 검색해서 조건을 뽑아라 이렇게 하면 잘 뽑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리스트, HS4 스플릿 자체가 리스트 되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리스트로 됐거든요. 96개의 리스트가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96개의 리스트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뽑을 때는 또 결과물이 리스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리스트라는 거, plist ex라는 걸 만든 다음에요. 이거 그냥 1번부터 97번까지 다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85하고 85, 6에 속하는 이거의 밑에 있는 것만 한번 뽑아 볼게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1부터 TT, 그러니까 TT라는 것은 뭐냐면 TT는 85, 그러니까 HS2 코드 상으로 85와 85 있는 것만 뽑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CT의 데이터, 그 다음에 커머디티 코드는 뭐냐? H4 split I에 해당되는 거. I가 뭐죠? 여기서 보면은 TT에 해당되는 거니까 85 또는 86에 들어가 있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은 HS4 스플릿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서 85, 86에 해당되는 게 뭐죠? 이게 85 밑에 있는 요거 다 뽑고 86 밑에 있는 요걸 다 뽑아라. 이거는 다 그룹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i가 85일 경우는 요 스플릿 내 리스트에 있는 그 85 있는 걸 다 요거에 대해서 다 뽑고, 그 다음에 이제 86으로 들어가면은 86에 해당되는 요거에 대해서 다 뽑고, 요런 것들을 plist text ex라는 i가 여기 85랑 86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뽑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여기 죽여놨는데 i in hs2 names 그러면 1부터 97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수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뽑아라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요 i라는 것은 ex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요 각각의 뽑은 거에서 아까처럼 필요한 자료만 뽑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각각 뽑은 거에 대해서는 이름은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거 루프하는 거 for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거는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여러 번 반복시키고 조금씩 값을 달라지고 이렇게 반복시킬 때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럼 상대적으로 전체는 1200 몇 개지, 네 자릿수는 HS4 코드는 1265개인가 이렇게 되긴 하지만은 요렇게 85, 일부를 뽑을 때는 몇십 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한꺼번에 쉽게 그룹핑해서 뽑을 수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이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plist ex 수출과 수입이라는 거에는 이제 85하고 86의 값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렇죠? plist ex 보시면은 85에 해당되는 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렇죠? value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그렇죠? 2022년에 대해서 전 세계 수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렇죠?
HS4가 01, 02, 03, 04 이렇게 쭉 밑에 다 해당되게 다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나온 85하고 86을 다시 밑으로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M 데이터 EX라는 것은 이제 수출 자료를 수출과 수입 자료를 합치자. 그래서 처음의 값은 TT의 1에 해당되는 거. 그렇죠? 처음 값은 집어넣고 그다음부터 처음 빼고 나머지까지는 밑으로 붙여라. 바인드로 아까처럼 했었죠. 자, 이렇게 해보면은 M 데이터 EX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8월에서부터 86까지 다 붙이죠. 2020년에. 그렇죠? 자, 이상적으로 보면은 연도라는 것도 지금 2020년, 22년만 했지만 기간을 좀 12단위로 저장해 주면은 요것도 85, 86에 해당되는 네 자리 코드는 다 연도별로 다 채워넣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니까 뭐 56개 정도 이렇게 뽑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M 데이터 EX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날짜, 네 자릿수, 수출액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뭐 작업하느냐고 자세한 이름은 안 넣었지만은 요 HS4에 해당되는 이름을 넣고 싶으면 원래 아까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EX2 이렇게 보면은 뭐 8501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다 자세한 이름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다 영어로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어로만 돼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또 한글, 이게 국제 코드이기 때문에 한글 이름도 있어요. 품목 코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관세청 조회 코드 요거 보시면은 품목 코드가 이렇게 쭉 있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HS 코드인데 01은 산동물이고 0102는 말당나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냥 저는 이제 엑셀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KR 코드라고 정의를 해서 KR 코드를 보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 그대로 이렇게 KR 네임 HS4는 공통이니까 H4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KR 네임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존에 만들었던 거에다가 하나는 영어로 돼 있고 텍스트라는 건 영어로 돼 있고 이게 한국 이름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매칭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응용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유행 컴퓨터에 대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다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은 이게 이게 이제 가격이 무료로 이용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죠. 아까 봤을 때 5,000콜만 되더라도 좀 괜찮다 싶은데 그거는 한 $2,000 정도 줘야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해서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무료 버전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훌륭하게 좀 전 세계 무역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고요. 주의할 거는 아까 주의할 거는 그래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하루에 검색 조건으로 우리가 아까 이게 검색 조건이라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자료 다운받는 함수가 ct get data라는 함수거든요. 그렇죠? 여기 ct get data죠. 요렇게 조건문을 하나 주는 것이 한 콜이에요. 한 콜이니까 한 콜이니까 이런 거를 500번 하면 되지만은 근데 이거 콜을 한 번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뽑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콜하는 숫자가 줄어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콜 할 때 조건문 있죠. 특히나 요 검색 조건 할 때, 검색 조건 할 때 1000몇백 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 텍스트가 4000바이트 넘어서 에러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두 자릿수를 뽑을 때는 다 뽑아도 돼요. 그죠? 96개, 97개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집어넣어도 상관없지만은 아까 뭐였어요? 네 자릿수 뽑을 때는 이게 1265개다. 그러니까 1265개를 한꺼번에 뽑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스플릿을, 그러니까 페런트 기준으로 스플릿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명령을 주면은 우리가 뽑을 수가 있다. 그죠? 여기 중요한 거는 이 스플릿. 자, 그러면 이럴 경우는 콜이 몇 개 나올까요? 아까 HS2, 그죠? 요거 보면은 1부터 97이잖아요. 그죠? 97이니까 요거는 콜을, 그러니까 네 자리 뽑기 위해서 콜을 몇 번 한 거죠? 이 HS2 기준으로 뽑으라고 했으니까 97번을 돌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HS4 코드를 다 뽑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콜을 몇 번 한 거냐? 97번 한 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잘라서 하면은 HS4 코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하고요. 이상으로 좀 유엔 컴트레이드 데이터를 R에서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컴트레이드 R이라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